이건 보안 보고서가 아니라 감상문이다!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이런 글을 ICAO에 제출할 줄은 몰랐다. 유럽 항공 보안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한 독일 여성 자문관이 인천공항 72시간 만에 사직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멘스의 130km 짐 처리 시스템도 47초 만에 신분을 식별한 데이터베이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무너뜨린 것은 새벽 3시 지하 4층에서 한 청소 노동자가 따라준 보리차 한 잔이었어요. 여기서는 짐을 잃어버리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책임집니다. 25년의 신념이 단 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91개 ICAO 회원국에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됐어요. 지금부터 그녀의 72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스템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5년간 저는 그 한 줄을 성경처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 인천공항 지하 4층에서 한 청소 노동자가 따라준 보리차 한 잔이 제 25년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종이컵의 온도가 손바닥에 또렷합니다. 제네바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베를린행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지난주 비행기 안에서도 그 따뜻함은 1년 내내 제 손을 떠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 베버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보안 책임자 출신이고 현재는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 보안 자문관으로 25년째 일해왔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의 보안 매뉴얼 중 절반은 제 손을 거쳐갔어요. 히드로, 샤를드골, 스위폴, 뮌헨. 그 두꺼운 보안 지침서의 표지에 제 이름이 작게 적혀 있죠. 저를 이 길로 끌어들인 것은 2001년 9월 11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보안실의 신입 직원이었어요. 야간 당직을 마치고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새벽 동료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화면 안에서 뉴욕의 거대한 빌딩 한 채가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잠시 후 두 번째 비행기가 또 다른 빌딩에 부딪히는 장면. 보안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지 못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모든 보안 매뉴얼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했습니다. 새벽 5시 무렵 작은 책상에서 손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죠. 인간은 약하고 실수한다. 시스템만이 사람을 지킨다. 그 한 줄이 제 25년의 모든 결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공항을 자문하든 어떤 매뉴얼을 작성하든 그 문장은 제 가슴 한복판에 있었어요. 사람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평생 안고 살아온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ICAO 제네바 본부 회의실에서 비밀 임무를 받은 것은 어느 가을이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 한국 인천공항의 연례 보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3마디는 됐죠. 그것을 검토한 보안위원회 위원장의 첫 마디는 의심이었어요. 카타리나, 이건 너무 완벽하다. 데이터 한 줄에 빈틈이 없어. 분명 어딘가에 누락이 있을 거다. 위원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공항이 이렇게 완벽한 보안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정교한 것이거나 통계가 조작된 것 중 하나일 테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임무를 수락했습니다. ICAO 비공식 감사관 자격으로 72시간을 머무르며 보고서의 모든 빈틈을 직접 찾아내는 것. 위장 잠입이 허용되었고 어떤 안내도 요청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한국 측에는 일반 시찰로만 통보된 상태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베를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신분증, 노트북, 위장용 옷까지 카메라 장비. 마지막 순간 손이 닿은 것은 다른 물건이었어요. 책상 서랍 안쪽 깊은 곳에 25년간 보관해둔 낡은 가죽 손수첩. 2001년 9월 11일 새벽에 첫 줄을 적었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실수한다. 시스템만이 사람을 지킨다. 그 한 줄이 빛바랜 종이 위에서 25년의 세월을 견디고 있었어요. 왜 그것을 챙겼는지는 그날의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이 손을 먼저 움직였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토요일 밤에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독일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인천공항아, 너의 빈틈을 내가 찾아주마.
그 오만한 다짐이 단 사흘 만에 한 잔의 보리차 앞에서 부서질 것이라고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어떤 안내도 받지 않겠다고. 25년 경력의 ICAO 감사관 신분을 가방 안쪽 깊숙이 숨기고 그저 독일에서 온 평범한 환승객의 가면을 쓰기로 했죠. 진짜 빈틈은 늘 권위 있는 안내자의 등 뒤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 25년이 가르쳐준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캐리어 하나, 평범한 회색 코트, 손목시계. 그것이 제 위장의 전부였어요. 입국장 한쪽 벤치에 앉아 30분간 그저 사람들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25년간 세계 공항을 분석해온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보안 검색대의 회전 속도였어요. 줄이 짧고 흐름이 빨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면 평균 18분이 걸리는 절차가 이곳에서는 눈대중으로도 절반 이하로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승객으로 위장한 채 보안 검색대를 한 차례 통과했어요. 시계로 잰 시간은 정확히 7분 남짓. 우연이라 생각하고 다음 검색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어요. 7분에서 8분 사이. 저는 그날 오후 인천공항의 보안 검색대 6곳을 모두 통과해봤습니다. 평균 7분. 프랑크푸르트의 절반 이하.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속도가 보안의 느슨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25년의 직업적 감각으로 분명히 보였습니다. 검색 절차 자체는 오히려 유럽보다 더 촘촘했어요. 다만 그 절차를 처리하는 흐름이 다른 차원의 효율로 설계되어 있을 뿐이었죠. 저는 위장 작전의 강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호텔에 잠시 들러 가방 안에 의도적으로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넣었어요. 분해된 노트북의 내부 부품, 액체류의 한계치 직전 용량, 의료용 가위 비슷한 작은 금속 물건들. 25년간 유럽 공항에서 한 번도 한 번에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들고 다시 보안 검색대 앞에 섰어요. 결과는 단 1초의 누락도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즉시 검출됐고 보안 요원의 응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통역 없이도 절차가 명확했고 의심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영문 안내가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의 말을 건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인천공항이 ICAO에 제출했던 그 두꺼운 보고서의 첫 장을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멘스가 구축한 환승짐 처리 시스템 총 길이 130km. 환승짐 3만 개 중 분실은 단 1개.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잠시 호흡을 멈췄어요. 3만 개 중 단 1개. 히드로의 평균 분실률이 1000개 중 1개 수준이라는 것을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이 30배 더 정확하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 숫자를 믿지 않기로 했어요. 통계는 조작될 수 있고 분실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며 측정 방식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23층 작은 창문 너머로 활주로의 불빛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무렵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비행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위장 첫날의 결론을 노트북에 한 줄로 입력했죠. 보안 절차는 예상보다 정교하다. 그러나 시멘스 시스템의 진짜 빈틈은 화물 환적 구역에 숨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청소 용역 직원으로 위장해 직원 비밀 통로에 접근하는 것.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위장. 잠입까지 감수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천공항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의미였지만 그날의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만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묘하게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날 밤이 제 72시간 중 마지막으로 평온했던 밤이었다는 것을 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위장 둘째 날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호텔 거울 앞에서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ICAO 본부와 사전에 협조한 임시 청소 용역 직원의 신분으로 위장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출입증 한 장과 카트 하나 그리고 청소 도구. 그것이 제 두 번째 가면이었죠. 25년 경력의 보안 자문관이 직접 청소 카트를 끌고 공항 직원 통로를 누비는 모습. 누가 보더라도 우스꽝스러운 풍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진지한 작전이었어요. 일반 환승객의 위치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인천공항의 뒷면을 직접 두 발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직원 식당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내부에 무려 16곳의 직원 식당이 분산되어 있다는 정보를 저는 ICAO 자료에서 확인한 상태였어요. 그중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식당까지 도달하려면 보안 게이트를 6차례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장 깊은 식당을 목표로 삼았어요. 카트를 끌고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출입증을 단말기에 대자 단 2초 만에 인증이 떨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게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각 게이트마다 인증 방식이 미세하게 달랐다는 것을. 어떤 곳은 카드, 어떤 곳은 지문, 어떤 곳은 얼굴 인식.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즉시 알아본 의도였습니다. 단일 인증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시스템이 뚫리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점이에요. 인천공항은 6단계의 인증을 모두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 둠으로써 한 단계가 뚫려도 다음 단계가 살아남도록 만들어둔 것이었죠. 이런 설계는 유럽의 어떤 공항 매뉴얼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번째 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였어요. 저는 카트를 잠시 멈추고 일부러 길을 잃은 척했습니다. 출입증을 손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내려놓고 마치 분실한 듯한 표정으로 통로를 서성였어요. 위장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출입증 없는 외부인이 직원 통로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의 대응이 얼마나 빠른지 측정하는 것. 복도 끝에서 한 한국인 보안 요원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요원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저는 어설픈 영어로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어요. 출입증도 어디론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그 순간이었어요. 요원이 허리춤에 작은 단말기를 꺼내 제 얼굴을 잠시 비췄습니다. 단 한 번. 단말기 화면에 무언가가 떠올랐고 요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분은 잠시 단말기를 들여다보더니 한층 정중한 자세로 자세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문관님이시군요. ICAO 베버 자문관님. 길을 잃으셨다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호흡이 멈췄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입증을 떨어뜨린 순간부터 요원이 제 신분을 정확히 호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47초였습니다. 47초. 25년 경력의 보안 자문관이 위장한 신분이 단 47초 만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확히 식별된 것이었어요. 그것도 일반 보안 요원의 손에 들린 휴대용 단말기 하나로. 유럽 어느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 속도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면 같은 절차에 15분에서 20분이 걸렸을 거예요. 요원은 저를 가장 가까운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중하게 인천공항의 ICAO 자문관 응대 매뉴얼에 따라 정식 영접 절차를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의 온도가 손에 닿는 순간에도 제 가슴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25년간 제가 자문해온 유럽 공항들의 위장 잠입 대응 평균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인천은 47초. 단순한 효율의 차이가 아니라 보안 철학의 차이였어요. 유럽은 시스템에 의존하고 인천은 시스템 위에 사람의 즉각적인 판단을 얹어두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문장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5년간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그날 밤 잠을 잊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진짜 질문은 그 다음날 화물 환적 구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장 셋째 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 환적 구역.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던 영역이었어요. 사람과 짐이 분주히 오가는 여객 터미널과 달리 화물구역은 거대한 기계와 컨테이너의 세계입니다. 그 안에 분명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마지막 가설이었죠. ICAO 자문관 신분을 정식으로 밝히고 화물구역 시찰을 요청했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어떤 거부도 없이 모든 구역을 개방했어요. 그 자체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이라면 협조 공문만 주고받는 데에도 일주일이 걸렸을 절차가 이곳에서는 단 2시간 만에 마무리됐죠. 화물 환적 구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규모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기준 국제선 화물 290만 톤을 처리하며 세계 3위에 올라 있는 공항이에요. 홍콩과 상하이에 이은 세계 3위. 그 거대한 흐름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간 도면을 펼쳤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분석한 결과 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지점이 모두 12곳이었어요. 환적 컨테이너의 교체 지점, 냉장 화물의 보관 구역, 야간 작업 중 인력이 비는 시간대. 저는 한 곳씩 직접 두 발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에 이미 이중의 인간 점검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명이 컨테이너의 외부 봉인을 확인하면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료를 별도의 단말기로 교차 확인하는 방식. 한 사람의 실수가 다음 사람의 점검에서 즉시 잡히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 지점에서는 시멘스의 짐 처리 시스템이 그 진가를 드러냈어요. 130km에 이르는 거대한 컨베이어가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모든 짐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짐이 일본 환승 비행기로 향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환승 비행기 짐칸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12분. 프랑크푸르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점, 네 번째 지점, 다섯 번째 지점. 저는 12곳의 의심 지점을 모두 점검했어요. 결과는 단 하나의 빈틈도 없었습니다. 빈틈이 있다고 의심한 모든 지점에 2중, 3중의 점검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어요. 시멘스의 기계가 놓치는 작은 부분은 사람이 잡고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다음 단계의 기계가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 지점에서 한 베테랑 화물 처리 직원과 마주쳤어요. 50대 후반의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어설픈 영어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는데도 사람의 점검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분의 대답이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여기서는 짐을 잃어버리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책임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말이 25년간 제가 작성해온 모든 보안 매뉴얼의 첫 페이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모든 매뉴얼은 시스템에 책임을 부여하고 사람의 실수를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나 인천은 정확히 그 반대의 철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저는 ICAO에 제출된 인천공항의 보안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의심해왔던 모든 숫자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환승짐 3만 개 중 분실은 단 1개. 화물 처리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 보안 검색 평균 시간은 7분. 직원 신분 인증 시간은 47초. 이 모든 숫자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한 상태였어요. 25년간 의심하고 분석해왔던 모든 가설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25년 전 2001년 9월의 새벽에 첫 줄을 적었던 그 낡은 손수첩을 천천히 꺼냈어요. 표지가 빛바랜 그 수첩을 펼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의 공기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호텔방의 침묵,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그리고 25년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 그러나 진짜 무너짐은 그 다음날 새벽 3시 지하 4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장 셋째 날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마지막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시간대. 인천공항 지하 4층의 직원 비밀 통로. 그곳이라면 분명 시스템의 빈틈이 존재할 거라는 마지막 가설을 검증하고 싶었어요. 새벽 2시 무렵 호텔을 나섰습니다.
임시 청소 용역 출입증을 다시 목에 걸고 회색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인천공항의 야간 시간대는 묘하게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낮의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건물 전체가 조용히 호흡하는 듯한 정막이 흘렀어요. 지하 4층으로 향하는 마지막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이어진 회색 콘크리트 통로. 그곳이 인천공항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계실과 화물 운반 시설이 자리한 가장 깊은 층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 통로를 헤매기 시작했어요. 출입증을 손에 들고 어느 방향으로도 향하지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늦은 시간에 외부인 한 명이 길을 잃었을 때 인천공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였습니다. 통로 저편에서 작은 카트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카트의 바퀴가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그 뒤로 따라오는 한 사람의 발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한쪽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소 노동자였어요. 등이 약간 굽은 작은 체구의 남성. 회색 작업복은 오래 입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두 손은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트 위에는 청소 도구와 함께 작은 보온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분은 저를 발견하자 잠시 카트를 멈췄습니다. 그분은 ICAO 자문관 따위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새벽 3시에 길을 잃은 외국인 한 명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어설픈 영어와 손짓 발짓이 섞인 인사가 천천히 건네져 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어디로 가시려 하셨냐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저 길을 잃었다고만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트를 한쪽으로 밀어두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카트 위에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따뜻한 무언가를 천천히 따라주셨어요. 한국의 보리차였습니다. 새벽 3시 지하 4층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종이컵의 온도가 손바닥에 처음 닿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손짓과 짧은 단어 몇 개로 천천히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 천천히 짚어주는 통로의 이정표, 그리고 가끔 저를 돌아보며 짓는 작은 미소. 그 모든 것이 25년간 제가 자문해온 어떤 공항 매뉴얼에도 적혀있지 않은 종류의 응대였어요.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어색한 영어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새벽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골라가며 짧은 영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공항이 잘 돌아가는 건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 한 문장이 새벽 3시 지하 4층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제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25년간 제가 평생을 바쳐 작성해온 모든 매뉴얼의 첫 페이지가 그 한 문장에 의해 정확히 반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안내를 마치고 다시 카트를 끌고 통로 저편으로 천천히 멀어졌어요. 9분 등 천천히 굴러가는 바퀴 소리, 가끔 들리는 작은 기침 소리. 저는 그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의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정확히 반대의 온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새벽 5시. 저는 25년 전의 손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의 한 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인간은 약하고 실수한다. 시스템만이 사람을 지킨다. 그러나 그날 밤에 저는 그 문장의 정반대편에서 한 사람을 만난 뒤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같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 지하 4층 그 통로. ICAO 자문관 신분을 굳이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어제 길 안내를 받았던 외국인의 모습으로. 손에는 작은 선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호텔 근처 작은 가게에서 산 따뜻한 초콜릿 한 상자. 25년 경력의 보안 자문관이 평생 처음으로 한국인 청소 노동자에게 선물을 사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무렵 그분의 카트가 멀리서 다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카트를 멈추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정중하게 받으셨습니다. 지하 4층 한쪽 끝에 작은 직원 휴게 공간이 있었어요. 낡은 의자 2개와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마주 앉았어요. 그분이 카트의 보온병을 다시 꺼내 보리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온도, 똑같은 향. 그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우리의 어색한 대화가 시작됐어요. 손짓과 단어 몇 개로 이어진 대화 속에서 그분의 삶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첫 해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올해로 정확히 24년째. 그동안 이 지하 4층의 거의 모든 통로를 두 발로 걸으셨고 거의 모든 벽을 손으로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족 사진 한 장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셨어요. 빛바랜 작은 사진 속에는 그분과 부인, 그리고 한 청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인천공항의 거대한 비행기 앞이었어요. 그분이 손가락으로 청년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항공기 정비사. 저는 그 한 단어 앞에서 잠시 호흡이 멎었어요. 항공기 정비사. 매일 새벽 비행기의 엔진과 날개를 점검하고 작은 나사 하나하나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람들. 9.11 이후 전 세계 항공 보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직업. 그분이 손짓을 섞어가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매일 새벽 자신의 아들이 정비한 비행기들이 인천공항에서 안전하게 이륙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청소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고. 작은 먼지 하나, 떨어진 나사 하나, 통로 바닥의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아들이 정비한 비행기의 안전과 연결된다고 믿으신다고. 당신의 청소가 아들의 정비를 지키는군요. 제가 어설픈 영어로 그 말을 옮겼을 때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마지막 점검선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2001년 9월 11일의 새벽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다시 떠올랐어요. 검은 연기를 내뿜던 빌딩, 보안실의 침묵, 그리고 그날 새벽 손수첩에 적었던 첫 줄. 인간은 약하고 실수한다. 시스템만이 사람을 지킨다. 그러나 지하 4층의 작은 휴게 공간에서 한 60대 청소. 노동자의 손에 들린 빛바랜 가족 사진 앞에서 저는 그 문장의 정확한 반대편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매일 밤 그것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분은 휴게 시간이 끝나자 다시 카트를 끌고 통로로 향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저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어설픈 영어였지만 그 한 문장에 담긴 진심은 어떤 매뉴얼의 응대 멘트보다 정확하게 제 가슴에 도착했어요. 호텔로 돌아온 새벽 5시. 저는 25년 전의 손수첩을 책상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빛바랜 한 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인간은 약하고 실수한다. 시스템만이 사람을 지킨다.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비워두었던 마지막 빈 페이지에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한 줄을 적었어요. 2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펜을 놓는 순간 종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9.11의 새벽에 첫 줄을 적었던 자리와 정확히 같은 페이지의 반대편에서 그 새로운 문장이 천천히 번져갔어요. 지금도 그 수첩을 펴면 두 문장이 2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72시간의 인천 일정을 마치고 제네바로 돌아온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ICAO 본부 회의실의 공기는 출발 전과 똑같이 차가웠어요. 그러나 그 차가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25년 전에 낡은 손수첩이 들어있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 적힌 한 줄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보안위원회 위원장 앞에 보고서 한 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께는 제가 출발 전 받았던 인천공항의 보고서와 비슷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보안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이다. 위원장이 그 한 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보고서를 덮고 저를 정면으로 응시하셨어요. 카타리나, 이건 보안 보고서가 아니라 감상문이다.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이런 글을 ICAO에 제출할 줄은 몰랐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20년을 함께 일해온 동료 자문관 한 명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만류였습니다. 카타리나, 25년 커리어를 한국의 청소 노동자 한마디로 끝낼 셈이냐? 보고서를 다시 써라. 인천의 사각지대를 단 한 줄이라도 찾아 넣어라. 그러면 본부가 채택할 거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가지 물건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위원장이 폐기를 명령한 제 원본 보고서, 다른 한쪽에는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 한 장. 25년 경력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 두 장의 종이 사이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ICAO 회원국 보안 책임자 명단을 띄웠습니다. 모두 191개국. 각국의 공항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들의 공식 이메일 주소가 화면 위에 천천히 펼쳐졌어요. 저는 그 명단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위원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본부를 거치지 않은 채 원본 보고서를 직접 회람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5년 경력의 자문관이 모를 리 없었어요. 그것은 곧 사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사직서를 천천히 가방 안쪽 깊은 곳에 넣었어요. 그 옆자리에는 25년 전의 손수첩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이가 가방 안에서 묘하게 닿아 있었어요. 25년 전 9.1일의 새벽에 첫 줄을 적었던 그 수첩과 25년의 커리어를 끝낼지도 모를 한 장의 사직서. 저는 메일의 제목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시스템 ICAO 비공식 감사 원본 보고서. 본문에는 단 두 문장만 적었어요. 이 보고서는 본부가 폐기를 명령한 원본입니다. 회원국의 보안 책임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첨부 파일에 120페이지 분량의 원본 보고서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발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한참 동안 올려두었어요. 마지막으로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화면 위에 작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네바의 새벽 하늘이 천천히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새벽 3시 지하 4층에서 마셨던 그 보리차 한 잔의 온도가 손바닥에 다시 떠올랐어요. 그 온기가 그날 새벽의 모든 두려움을 천천히 녹여주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ICAO 본부로 회신 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국이었어요. 그 다음은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회신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30여 개 회원국의 보안 책임자가 ICAO 본부에 공식 요청을 보내왔어요. 인천공항 사례를 정식 의제로 채택해달라는 단일한 목소리였습니다. 본부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보안위원회 회의에서 제 원본 보고서가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단 한 줄이 추가됐어요. 시스템 너머의 보안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회의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결정문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 사직서가 그대로 잠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천천히 꺼내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도록. ICAO의 결정문이 통과된 뒤로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묵직한 한 해였어요. 제가 작성한 인천공항 보고서는 ICAO 공식 가이드라인의 한 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영국 히드로, 프랑스 샤를드골, 일본 나리타, 그리고 싱가포르 창의까지.
세계의 주요 공항이 인천의 사람 중심 보안 모델을 정식 벤치마킹 의제로 채택했어요. 제네바 본부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제 보고서를 감상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한 차례 짧은 사과를 건넸고 1년 전 복도에서 저를 만류했던 동료는 이제 인천공항 모델을 유럽 전역에 적용하는 실무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그 사직서는 지난 봄 제가 직접 천천히 찢어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ICAO 자문관의 자격도 위장 감사관의 가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 가방 안에는 카메라도 노트북도 위장용 출입증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작은 선물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좋은 장인이 만든 보온병 한 점.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1년 전 위장 잠입의 첫날 제가 분주히 측정하던 그 보안 검색대를 이번에는 평범한 입국 절차로 천천히 통과했습니다. 7분의 시간이 1년 만에도 정확히 같은 흐름으로 흘렀어요. 그 사이 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인천공항 측에 작은 부탁을 드린 상태였어요. 지하 4층에 그 야간 청소 담당 베테랑을 잠시 뵐 수 있을지. 정중한 회신이 호텔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회신의 마지막 문장 앞에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분께서는 지난 봄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새벽 2시 40분, 저는 1년 전과 똑같은 시간에 지하 4층으로 향했어요.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회색 통로, 같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모든 것이 1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분의 카트만이 그 통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1년 전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던 그 자리에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방에서 독일제 보온병을 꺼냈어요.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놓인 보온병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옆에 한 사람의 동료 청소 노동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 베테랑께서 정년퇴직 마지막 근무날 동료에게 전해달라며 남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 독일 손님이 다시 오신다면 꼭 전해달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새벽 3시에 지하 4층 한가운데에서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과 짧은 한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은 그분이 1년 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셨던 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항공기 정비사 아드님. 사진의 뒷면에 한글 몇 줄이 단정히 적혀 있었어요. 동료 한 분이 옆에서 영어로 천천히 옮겨주셨습니다. 독일 손님께 어떤 시스템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정비한 비행기에 손님이 안전히 오르신 그 사실이 제 24년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1년 전 손에 닿았던 종이컵의 온도가 그 메모지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25년의 그 손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의 한 줄 아래에 1년 동안 비워두었던 그 자리에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25년 전 무너진 빌딩 앞에서 시작된 제 신념이 이름 모를 한 사람의 보리차 한 잔으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종이 위에 다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어요. 첫 페이지에 9.1일 새벽에 적힌 문장과 마지막 페이지에 인천. 새벽에 적힌 두 문장이 25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온병 옆에 그 사진을 정중히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하 4층의 통로를 걸어 나오는 동안 어디선가 작은 카트의 바퀴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소리는 이 공항을 매일 새벽 묵묵히 지켜내는 또 다른 이름 모를 분의 카트 소리였을 테니까요.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새벽이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조용히 이륙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정비한 누군가의 아버지가 1년 전 어느 새벽 한 외국인에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1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완전히 되찾은 기분이 되었어요. 비행기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에 지하 4층에 놓인 작은 보온병 한 점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